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G7 회담이 캐나다에서 열립니다. 오늘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이제 회담이 열립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가 초청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최국인 캐나다가 한국 대통령도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G7에 우리가 들진 않습니다. 근데 업저버 국가라고 있어요. 그런 주최국들이 이제 요청을 해서 참가를 해서 좀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우리도 아마 갔었죠. 그렇죠. G7 회담에서. 예, 그랬었죠. 자,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이럴 때 일본에서 예. 예. 히로시마. 그때 아마 지원님이 그때 뭐 좀 저거 했죠. 네, 뭐 제가 특별 수행원으로 갔다 왔는데 음. 참 씁쓸한 과거가 됐습니다. 아예 기억하기 싫은 것이 나한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게 외교의 첫 이 데뷔 무대인데 지금 한미 간의 관계가 조금 이게 석연치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 날 저녁이었나요? 금요일 날 저녁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는 브리핑을 했어요. 뭐 등등 뭐 이 브리핑을 했는데 제가 아직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는 아직 이 사안에 대한 통화를 했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브리핑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한미 간에 통화를 하게 되면 백악관 대변인이 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 이 각자 이제 발표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백악관 측에서 발표를 안 했다는 거죠. 제가 출연할 때는 이게 회담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들었거나 자,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는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자신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카드를 지금 까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나 그다음에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여전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불안감과 뭔가 못 믿음 저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의 불만 내지는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입니다. 본인이 외국 정상과 통화를 하거나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 그게 만족스러우면 대체로 본인의 SNS에 올려요. 바로 올리죠. 예, 그리고 그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하고도 SNS에 올렸죠. 바로 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뭐 다 그러니까 이야기했어요. 6월 1일에 폴란드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본인의 그 트루스 소셜 SNS에다가 전부 다 대문자로 써가지고 축하 메시지 직접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 통화를 했는데 백악관 대변인으로부터 입장도 안 나오고 본인의 SNS에도 아무것도 없다. 네. 미국이 뭔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시점 자체가 대단히 늦잖아요. 네. 제가 역대 대통령들이 언제 통화를 했는지 다 찾아봤더니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모두 다 당선 확정 당일에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고 유일한 예외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 다음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만 이틀 하고도 15시간이 더 지나서 간신히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분명히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G7 정상회의에 가서 가기로 결정한 것은 그 자리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판단이 섰으니까 지금 가기로 했을 겁니다. 가서 잘해야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에는 아무런 이상 징후 없다는 것을 미국 조야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가는 이만 못하게 될 거예요. 사실 좀 걱정 반, 우려 반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좀 재밌었던 그 대화는 뭐냐면 트럼프가 골프 치자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골프.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좀 속으로는 뜨끔했을 거예요. 왜요? 야, 왜냐하면 지난번 뉴질랜드 갔을 때 그 이후로 골프 끊었는데, 그다음에 그 본인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제 한남동 관저에 골프 그 치는 시설 만들었다고, 스크린 골프장 만들었다고 민주당이 어마어마하게 비판했잖아요. 그렇죠. 불법 건축물이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네? 뭐 외교를 위해서는 국익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해야 뭐 되는데 자기들이 그거 불법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불법 건축물에 들어가서 연습할 수 있을까요? 참 이게 보면 이게 참 이게 사람이 어떤 이 입장이 바뀌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본인 뭐 저 골프 좋아하는데 그때 뭐 김문기 씨하고 유동규하고 뭐 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떤 식이든지 그때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골프 쳤다고 민주당에서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진짜 그 벙커에서 구르면서까지 그렇게 골프 쳐서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가서 스미마생 한번 해야 되나 또. 스미마셍. 아니 저는 뭐 그거는 뭐 국익을 위한 거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 뭐 골프 아니라 뭐든지 뭐 다 국익에 도움되는 거면 하셔도 된다고 봐요. 그런 거 갖고 뭐 시비 걸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근데 하여간 지금 미국 측에서 저렇게 20 몇 분 통화했다는 거죠? 20분. 그 예. 통역 맞아. 포함하면 뭐 한 10분 정도. 길지는 않아요. 네. 길지는 않는데 근데 미국 측에서 브리핑이 없었다라는 거는 뭔가 뭐 만족할 만한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좀 뭔가 좀 이렇게 브리핑 할 만한 거리가 없었다 뭐 그런 얘기로 좀 들리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사실은 미국이 이재명 정권을 바라보는 게 꽤 요즘 미국의 그러니까 트럼프 측근들이나 트럼프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재명 정권이 중국하고 너무 가깝다. 예. 그리고 친중 정권이다. 네. 이런 식의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음. 자,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는 경제 따로 저 외교 따로 그거 없어. 안보 따로 없어. 그냥 하나야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에는 안미경중에서 우리가 경제는 중국하고 뭐 안보는 미국하고 했는 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뭐 용인하는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의 줄서란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만약 거기 가서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저는 그러면 아마 어마어마한 보복이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복 유예한 거, 상호관세 유예한 거 지금 한 일주일 남았나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제 시금석이 아마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 저 송문호 선생님 이야기했지만 이 내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깨 한번 툭 치면서 그 뭐 관세 얼마 합시다 그러면 네네네 쉐쉐 해버리면 땡큐 해버리면 이거 진짜 옛날에 그 광우병 저 이 쇠고기 수입처럼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인 파장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전두환 정권 때도 그 정통성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이건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많이 저자세로 양보를 했어야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재현되지 않았으면 해요. 특히나 이 관세 협상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느긋하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불확실성이 미국 국내에 있어요.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에서 그렇게 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트럼프 행정부가 그 무효를 다시 뒤집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도 예상을 못했고,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최대한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미국으로부터 그 친중 외교 노선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좋지 못한 시그널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 그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오버를 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은 미국은 그것을 오히려 자국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 부분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G7 정상회의를 가면 냉혹한 국제 질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인식하고 오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네. 그러니까 G7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서방 선진국의 모임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금 초청받는 국가들 호주,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남아공, 우크라이나,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은 호주,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은 거기 왜 초청받았습니까? 최근 G7의 일련의 일관된 흐름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의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초청을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저기 신 의원님께서 2023년에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다녀오셔서 기억을 그 하시겠지만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거기 공동성명에서 좀 키워달라는 거기 공동성명에서 2023년에도요. 중국이 19번 등장하고요. 러시아가 23번인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자리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소리들이 이번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실용외교가 직전 정부에서의 가치 외교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런 것은 지금 갈수록 블록화가 강화되고 있고 안미경중이 용인되지 않는 시대에는 쉽게 통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그 다자정상회의의 데뷔 무대에서 절절하게 좀 깨닫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와서 정말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본인의 생각을 바로잡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정말로 바랍니다. 저는 그 관세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네. 주한미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는 더 결정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측 그 한반도 또 동아시아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래도 한국의 우호적인 사람들 입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28,500명 그 주한미군 중에서 가장 그 핵심 부대인 그 신속 기동군 스트라이크 5,000명, 부대. 예, 스트라이크 부대. 그 5,000명이 예를 들면 그 양안에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 침공을 했을 때 그쪽으로 투입될 수 있다라고 한국이 협조적으로 나와야지만 그 5,000명 신속기동군을 뭐 괌으로 뺀다든가 그렇죠. 딴 데로 옮긴다든가 뭐 거기서 또 삐끄덕 그러면 주한미군 전체를 다 드러낼 수도 있다. 막 빅터차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거기에 대한 좀 전략적 판단을 해야 돼요. 이제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식의 중국에도 쉐쉐, 타이완에도 쉐쉐 그게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그때 그거 얘기하면서 하나 결정적으로 놓친 게요. 우리나라 지금 저 이렇게 그 수입 그 루트를 보면요. 그렇죠. 해양 그 물류 네. 루트를 보면요. 거기가 뭐 우리 수입량의 뭐 몇 7, 퍼센트, 80%가 7, 80%가 대만 해협으로 타이완 옵니다. 해협을 통과한다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타이완 해협을. 그 결정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좀 그 5,000명 그 신속기동군이 그 양안 무력 충돌 시에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괴롭지만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가기가 좀 힘들어 보여요. 네. 지금. 자, 그것도 그렇고 우리 또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영어를 잘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주변에 정상들 만나면 How are you?라도 뭐 Fine, thank you 이거라도 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행동인데요. 글쎄 어떻게 또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윤 전 대통령을 씹었는데 그거 쉽지 않다는 거 아마 가서 경험하고 올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